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금융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죠. 바로 오클로입니다. 이 회사를 둘러싸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속속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오클로의 현재 상업적 수익 0달러입니다. 네, 맞아요. 0입니다, 0.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거예요. 돈을 한 푼도 못 버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무려 17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300% 넘게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바로 이거죠. 이 현상은 과연 원자력 르네상스의 서막일까요? 아니면 그냥 한순간에 터져버릴 거대한 거품일까요? 자, 그럼 먼저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월가에서 말하는 소위 불케이스, 즉 강세론의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호재는 뭐니 해도 메타와의 파트너십입니다. 오클로가 메타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기로 한 건데요. 이게 그냥 원자로 지어주고 끝! 이게 아니고요. 오클로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전기를 파는 말 그대로 서비스형 전력 사업인 거예요. 특히 메타가 돈을 미리 내기로 했다는 것? 이건 오클로의 사업 모델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자 미래 수익을 사실상 보장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지금 AI 때문에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 전기를 그것도 친환경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원자력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오클로가 바로 그 흐름의 한가운데 있다는 거죠. 거기다 미국 정부가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미 에너지부가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 지을 오클로에 연료시설 설계를 승인하면서 팍팍 밀어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돈은 언제 버냐?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도 준비해놨습니다. 발전소 가동은 아직 멀었지만 당장 2026년 1분기부터는 핵연료 재활용이나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으로 먼저 수익을 내겠다는 거예요. 사업 다각화 전략이죠. 자, 지금까지는 장밋빛 전망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좀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바로 오클로가 마주한 위험들, 즉 베어 케이스, 약세론의 근거들입니다. 이런 화려한 비전과는 달리 회사 재무제표는 솔직히 말해서 처참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순손실만 무려 7,700만 달러예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현실이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상업 발전까지는 정말 갈 길이 멀어요. 당장 첫 수익도 2026년에나 기대할 수 있고 첫 발전소 가동은 빨라야 2027년, 2028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메타 단지가 완전히 돌아가려면 203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은 좋게 기다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심지어 2022년에는 규제 당국에서 허가를 한번 거절당한 적도 있고요. 정리해볼까요? 오클로 앞에는 정말 험난한 산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고배를 마셨던 규제의 벽, 그리고 이런 사상 최초 타이틀이 붙은 프로젝트들이 을에 그렇듯 예상치 못한 비용 폭탄이나 사업 지연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죠. 무엇보다 이 모든 걸 버텨낼 재정적인 압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위험이 많은데 시장은 왜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열광하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 한번 파헤쳐 보죠.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를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정신없는지 딱 보입니다. 제일 낮게 부는 사람은 14달러, 제일 높게 부는 사람은 175달러를 외치고 있어요. 이건 뭐 거의 극과 극이죠. 그만큼 시장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투기적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거대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샘 올트먼 같은 거물이 밀어주고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고 AI 때문에 전기가 부족할 거라는 확실한 미래가 주가를 끌어당기고 있죠. 하지만 반대쪽에서는요. 앞으로 돈이 더 필요해서 주식을 더 찍어내면 내 주식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건 너무 올랐다는 경고신호, 이런 전통적인 가치평가 방식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기술적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RSI, 상대 강도 지수라는 건데요. 지금 82를 훌쩍 넘었죠? 보통 이게 70만 넘어도 과열 신호로 보거든요.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올랐다는 뜻입니다. 네, 과매수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너무 많이 샀다는 뜻이에요. 주식을 사려는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주가가 본래 가치보다 너무 비싸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가들은 이럴 때 곧 가격이 조정을 받아서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곤 합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보죠. 지금 오클로에 투자한다는 건 사실상 미래에 거는 아주 위험천만한, 하지만 성공하면 대박일 수 있는 갬블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이 위험한 게임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플레이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단기 트레이더들. 이 사람들은 일단 지금 너무 과열됐으니 한숨 고르길 기다렸다가 한 $90 선에서 다시 들어갈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둘째, 중기 투자자들. 이들은 2026년에서 27년 사이에 나올 성과들을 보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주식을 사모으는 전략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자들. 이분들은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큰 그림을 믿고 중간중간 주가가 흔들려도 꿋꿋이 버티면서 $175 그 이상을 바라보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클로에 돈을 넣는다면 그건 과연 이 회사의 실체에 거는 베팅일까요? 아니면 AI와 친환경 에너지라는 거부할 수 없이 매력적인 이야기에 거는 베팅일까요? 그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